윤직원이 싫어서 그래요. 윤직원이 싫어서? 그치. 아, 윤직원 좀 마음에 안 들어. 너와 나만의 시간. 이거 재밌어요. 너와 나만의 시간. 야, 그 너와 나만의 시간 보면 안 돼요. 야, 설마 너와 나만의 시간 무슨 시간일 것 같아? 너와 나만의 시간. 살려고 사람을 총으로 붙는다. 너와 나만의 시간. 페이지 299쪽. 아, 이게 너와 나만 있는 시간 이런 거 같잖아. 약간 똥냥똥냥? 네. 너와 나만의 시간은 너와 나만 있는 단둘의 시간 이런 단둘이긴 하지. 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실존주의 소설이라는 거잖아. 실존이 뭐야? 인간은 이제 실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 거야, 시구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실존이 드러날까? 의식하거든. 사회적 인간이라. 여기 스터디 카페 가보면 알 수 있어. 나의 실존은 어디서 드러날까? 이제 여럿이 다 같이 공부하는 오픈된 공간에서 있는 나. 그 다음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곳에 있는 나. 그 다음에 아예 들어가서 1인실처럼 문 닫고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는 데 있는 나. 거기서 나의 실존들이 다 드러나요. 그 인터넷도 이렇게 좀 보다가도 이렇게 남들 이렇게 누가 나 보고하고 나 계속 보니까 계속 유튜브만 봐. 이런 게 보이니까 보다가도 이렇게 좀 이제 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졸다가도 아 누가 계속 자고 있는 날 공부하니까 좀 중간에 깨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나 혼자 들어가서 공부하는 데 있잖아. 그런데 가면 이제 어떻게 유튜브 뭐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왜냐 아무도 날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지. 나는 누구니까. 이런 게 드러나는 거여서 아무도 없고 나를 비방할 사람도 없는 그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과연 인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나, 이런 엄청난 걸 고민하는 소설이 이거래 친구야. 알겠니? 예, 그런 위대한 소설이야. 자, 그래서 너와 나만의 시간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묻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랍니다. 자, 해제를 보겠습니다. 해제는 누가 읽을까? 지효가 읽죠. 지효. 죽음을 두려움에 직면한 인물들의 심리와 그들의 선택을 그린 작품이다. 부하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주대위, 부상당한 주대위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따뜻한 인간애를 가진 김일등병, 그리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도망갔다가 죽음을 맞은 현준이, 이 세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통해 인간의 생존 의지와 존재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주로 이념의 갈등을 다루던 전후 소설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쟁 속에서 인간 운명으로서의 모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면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의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쟁 중이고요. 인물들의 어떤 심리, 죽음 앞에서 생사길은 얘 있음에 저희고 두렵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때 인물들의 심리가 어떤지. 자,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놈을 죽이고 내가 살까? 이런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얘를 위해서라도 내가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선택을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주대위,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김일등병, 현중이. 현중이가 좀 애가 야비 아니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좀 아프시면 더나라 자기가 대위인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좀 가주실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현중이가 생각했던 거지. 근데 이제 이분이 안 가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야겠다.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리고 갔다가 해피는 또 벼랑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통해 생존 의지. 아니 주대위도 그렇지. 야 멋있게 자기가 권총 막 아니 대위님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이러고 죽어야 되는데 얘도 그러고 싶었지. 그렇지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지. 나도 저 현중이 저 새끼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의도로 저런 말 하는지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 이해가 돼 애들이 다. 근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김일등병이 아니라 끝까지 의리와 막 인간으로 똘똘뭉치 아이뿐이야. 김일등병. 여기 선생님이 김일병이라고 했나 김일병이라고 하신다고. 김일등병과 김일병은 같은 거야. 알지? 군대 딱 가면 이등병. 나 그게 처음 이승이야. 2등병이다? 그럼 짝대기는 하나만 줘. 2인데 짝대기는 하나. 그다음에 1등병이 짝대기 두
이제 한 5일만 있으면 1등병인데 2-1등병이 되는 거지. 2-1등병. 긴 1등병, 우리 아들은 2-1등병. 이제 80 며칠 1등병, 2등병이. 근데 이제 70 며칠 됐어요. 그래갖고 긴 1등병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모습이고, 대부분 전후 소설들은 전쟁 얘기라든가 이념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자, 밑줄 치자. 전쟁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 원래 극한의 상황이 되면 본색이 나오기 마련이잖아. 네, 그런 순간에 얘의 본성이 어떠는지, 얘의 본색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지.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대위 현중이 김 1등병은 전쟁 중에 낙오되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주대위를 교대로 업고 이동하는데 현중이는 권총, 여기 권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총인데 역할이 달라. 이 앞부분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권총 잘 보셔야 돼요. 현중이는 권총을 자꾸 보면서 뭐 필요 없으십니까? 뭐 이런 건 아니고 권총을 바라보면서 주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은연중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권총 이렇게. 자, 하지만 주대위는 이를 애써 외면합니다. 생의 의지가 있거든, 삶의 애착. 자, 혼자 살아남기 위해 현중이는 결국 몰래 떠나고 그를 대신하여 김일등병이 혼자 주대위를 감당합니다. 더위와 기약, 뭐 삼개구리 몇 마리밖에 못 먹었다잖아. 자, 지쳐갈 무렵 현중이 시체를 발견하죠. 이 죽음이 바로 나와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지난 밤까지도 같이 있었는데 그 밤 사이에 떠난 현중이가 죽음으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 죽음이 막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걸 느끼잖아.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죠. 내가 늘 이런 말도 안 돼, 이런 말 하면 혼나는데 우리 오늘 다 같이 있었다고 내일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 99.9999 가능하지만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죽음을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죽음을 맞고 세상에 막 이런 거잖아. 어쩌면 뉴스에서도 뭐 이렇게 보면 어머 그럴 수가 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현중이의 죽음을 발견하니까 얘네들이 막 죽음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기운마저 다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러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아군의 포성을 듣습니다. 특히 우리 주대위가 재능이 하나 있어. 뭐냐면 청각이 뛰어나. 그런데 딱 들린 거지. 아군의 포성이고 저 소리라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도 예측할 수 있대요. 아군의 포성이라니 희망이었어. 근데 너무 멀다는 얘기에 절망으로 가죠. 이 아군의 포성도 희망에서 절망이라는 특징이 있어. 자, 그러자 이제 주대위는 드디어 현중이 말로는 이제서야 죽음을 결심합니다. 하나는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현중이가 저렇게 밤에 몰래 가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죄책감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아군의 포성이 멀긴 한데 나를 업고 김일등병이 거기까지 가는 건 인간 정말 합리적으로 이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 이건 100%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없어 김일등병이 혼자 간다면 혹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뭘 선택해야 돼? 이 인간의 내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 김일등병.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김일등은 날 두고 갈 놈이 아니야. 그냥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제 권총을 내가 써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무거운 손을 옮겨서 다 권총을 잡으려고 했었지. 자결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꼭 그럴 때 개 짖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죠. 그때 은은한 콧소리 사이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인가가 가까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이거에 확신한 주대위는 이 권총을 다른 용도로 씁니다. 장전을 해. 장전해갖고 귀 딱 등에다 대면서 날 업어. 막 이러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권총 김 1등병을 위협하여 그곳, 인가가 있는 곳까지 가게 합니다. 그럼 이때 이 권총은 인가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총이 위치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주대위는 의식을 잃고 마는데 이게 뭐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의식을 잃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자, 갈래는 실존주의 보시고, 실존주의란 인간의 실존이 제일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지 실존이 중요하지. 그리고 실존주의의 결론은 다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걸 이 소설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극한의 이제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가? 자, 배경까지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전형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편집자적 문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주대위의 속마음도 알려주고 김일등병의 속마음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돼 있고, 자, 특징은 이래요. 1번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되고,
인간 존재의 의미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문장 간결한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다. 여기 특징은 그냥 평이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시죠. 자, 앞부분 줄거리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김일등병도 군복 바지와 구마마저 벗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바지를 벗었으면 이분은 그렇구나. 자, 군화를 벗었어요. 군화는 원래 발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군화를 벗었다라는 건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도 힘들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얘 김일등병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여주잖아. 그래서 간접지. 자,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들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맨발로 두고 막 돌뿌리도 있고 나무 조각도 있을 거고 막 그 밟다 보면 막 찔리고 피도 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군화가 너무 무거운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요즘 군화 좀 멋있어 보이더라. 나는 군화를 신었는데 군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통 그 시커멓고 막 이런 군화가 아니고, 왜 우리 카메라 워커에서 그런 워커 그런 거 아니고 생으로 돼 있는 되게 멋진 워커를 주던데? 그것도 나라에서 다 준대, 공짜에. 제대할 때 갖고 온대. 멋지지?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네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이렇게 잠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거래, 군대가. 아니 그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아팠대. 39.2도까지 났대. 근데 얘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39도가 된 적이 없는 애거든. 근데 이번에 하여튼 39.2도가 되고 막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막 소대장도 전화하고, 그다음에 누구도 전화했더라? 상사님도 전화했고. 그래서 내가 더 겁이 났어. 아니 왜 이렇게 전화하고 다니냐. 그리고 막 이러이러한 처방을 하였고 약을 투여했습니다. 막 이런 거 다 문자로 보내줘. 그래서 타이레놀을 추가로 먹었습니다. 요즘 군대는 학교보다 더한데? 학교에서 애가 아팠다고 선생님이 전화해주기도 하시지만, 근데 막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정말 겁났잖아. 아니 왜 이러는 거지? 그랬더니 막 이거는 상사 전화해서 저희가 군병원인데 군병원을 진짜 못 보나 봐. 그래서 애가 원인을 못 찾고 있대. 애가 아픈데. 그래서 내일은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못 발견하면 강릉의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갈 거래. 그래서 3차 진료까지 꼭 받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무섭게.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무슨 병원에 가지 않았대. 몸이 나아져서 이제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와, 소대장님 아니 소대장 왜 전화하고 다니냐. 되게 이제 그래서 강릉 아주대병원 갈 뻔했네. 하여튼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워커는 되게 좋지만 이때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워커도 막 벗고 내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벗은 이유가 무게 때문이야.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발바닥에 여기저기서 피가 나고요. 돌불이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는 없으니까. 자,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인가. 시각적으로 보일 때는 얘는 인가가 보였으면 좋겠는 거거든.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인가가 아닌 굴곡뿐이야. 뭘 기대하는데? 제발 인가가 보였으면. 근데 안 보여. 자, 이번 청각으로 갑니다. 귀에는 그처럼 갈망하는 아군의 콧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대신에 고즈넉함과 김일등병의 너무 힘들어서 쉬는 숨소리만 들려. 적용된 거지. 인가나 아군의 콧소리 희망일 텐데 상황은 현실은 절망이지. 자, 그래도 우리 주대위는 온 신경을 귀에 모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귀밖에 없어. 나는 청각이 좋으니까. 자, 그래서 뭐든 이제 들어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소리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대. 진짜 믿을만한 건 주대위가 저쪽으로 가서 물을 마시자라고 했을 때 김일등병 뒤에는 물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거든. 근데 가보니까 진짜 샘물이 있는 거야. 우리 주대위가 이 정도로 청각이 좋아. 자,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근데 워낙 지쳐 있어서 십리길도 못 걸었대. 먹은 건 이것뿐이야. 그것도 날로 먹었대. 자, 김일등병은 무릎이 굽어지고 허리는 자꾸 숙여졌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우리가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잖아. 자, 주대위는 김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그 각도에 따라 자기의 생에 대한 이 김일등병이 지치면 지칠수록 자기들이 살 희망은 없어지는 거잖아.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잘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좀 캐력이 좀 떨린다 싶으면 요 밑에 있는 거 좀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지요. 자,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노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 우리 동네에도 까마귀 있는데 우리 동네 까마귀가 엄청 뚱뚱하고 크다는 정도야. 본 사람 없냐? 거의 되게 크대. 나는 이렇게 보면 맨날 아침에 까마귀가 깍깍 울어. 진짜 우렁차게. 근데 본 애들이 있다는데? 근데
엄청 크대. 하여튼 까마귀가 펄럭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한테 까마귀는 근데 까마귀가 사실 보기에도 좀 시커멓고 좀 그렇긴 해. 근데 이제 얘가 좀 불길하잖아. 근데 그 까마귀가 펄럭 하고 날아오는. 그래서 무심코 낭떠러지 빈 거야. 그 해피는 거기에 시체가 하나 있었지. 근데 그 시체가 누구 시체? 현중의 시체. 현중의 시체야. 어떻게 알았냐면 위에 셔츠, 그 다음에 이거는 작가의 의도겠지. 아래는 군복 바지 입었고 군화를 신고 있어.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얘는 그래도 덜 지쳤네. 우리 지금 누구야? 김일등명은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이게 모든 게 무거워서 몸이 지치면 뭐 시원하기도 무겁다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군화도 다 벗어버린 건데 반면에 현중이는 그래도 이런 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뭐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뭔가를 좋아해. 뭔지 알지? 그거야. 눈깔이 아니고 눈알이었구나. 이미 눈알이 빠져서 떼꾸나래요. 이게 검은 구멍이 나 있어요. 아. 자, 두 사람은 이제 그 현중의 죽음을 목격한 거지. 아무데나 쓰러지듯 들어누웠다. 자, 그리고 이렇게 써있죠. 현중의 시체를 보자. 현중의 시체를 보니까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다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서술자 이렇게 써준 거야. 얘네 이렇게 쓰러진 이유는 그럼 뭐야? 현중의 시체 보니까 죽었어. 그러면서 혹 쓰러진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잠시 후에 김일등병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납니다. 허청거리며 허우적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던집니다. 이 돌 던지기. 자, 이 돌 던지는 밑에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하나는 인간의 아이콘 김일등병, 나를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지만 살겠다고 한 현중이지만, 그리고 그 현중이가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이 시신이라도 지켜주겠다. 내가 진짜. 그래서 1번 동료애, 인간애 이런 거죠. 저렇게 까마귀한테 시체가 뜯기는 건 내 차마 못 보겠다. 이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까마귀의 모습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잖아. 죽음이 내 앞에 있고 그 다음 나도 죽음에 저렇게 뜯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포에 대한 저항. 두 가지의 행위, 뭔지 모르지만 이제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행위였어요. 자, 집어 던져. 그러나 집어 던져도 이제 펄럭하고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앉아요. 그럼 이게 결국 뭐야?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 이 공포가 가까이 있는 거지. 자, 김일등병이 돌아와서 쓰러집니다. 여기서 이제 김일등병이 쓰러지면 절망이고 일어나면 희망이야. 그래서 얘가 쓰러졌다? 그럼 절망하는 거고, 얘가 일어난다? 그러면 뭔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쓰러집니다. 자,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어요. 자는 건 아니야, 우리 주대위가. 생각 중. 자, 근데 이제 얘가 보니까 누워있네. 자,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걸 몸 가까이 느껴요. 현중의 죽음을 보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자,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내일은 나도. 자,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어서 주대위가 먼저 죽어. 그냥 까마귀가 날아와서 주대위의 눈알을 파먹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거, 이게 더 끔찍한 거야. 그 얼마나 지금 나도 죽을 건데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싶어요? 그래서 이때마다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세월호 같은 사건은 벌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할로윈 데이가 10월 말이라고 그러네? 11월 말이 아니라? 가까이 왔네요. 근데 그것도 요즘 비슷한 거야. 뭐냐면, 아니 그 생각해봐. 세월호 때 애들이 갑자기 물에 다 빠져갖고 일시에 죽은 게 아니라며. 이제 죽은 게 시간차가 난다며. 그렇게 보면 이제 애들이 그 속에서 이게 서로 얘기하던 애가 어느 순간 내 친구가 더 이상 대답을 안 해. 그럼 그거 뭐야? 그게 죽은 거잖아. 그리고 나도 곧 그렇게 될 거잖아. 그때 그 순간이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엄청 무서웠겠죠. 근데 얘도 지금 그 얘기야. 나하고 줄이 유일하게 지금 생존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근데 주대위가 먼저 죽어서 까마귀에게 뜯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럴 거 같지. 죽음은 코앞에서 봐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길 바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좋겠다. 자, 그러냐 문득 울고 싶어요. 근데 울 기운도 없대요.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희망차. 자, 희망. 자,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대위가 불러요. 너희 김일병 이렇게 불러.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고요. 자 이제 대사를 해야 돼. 자 김일병은 박상용이라고. 자 주대위는 김지우가 하도록 하자. 해설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저소리를 듣게가 주대위예요. 주대위 김지우. 저 소리 좀 듣기. 주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콧소리.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일으켰어요. 희망이야. 과연 먼 노랫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인가? 아군을 보면 그것이 꿈이고. 이 주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자신있는 시기도 있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절망했죠? 자 그래서 도로 눕습니다. 일어나면 희망, 누우면 절망. 자 이때 이제 주대위가 결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주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 이게 뭐겠어? 자살해야 한다는 생각, 이것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권총. 좌결해야겠다. 이거 총으로 나는 총 한 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죽을 건데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뭐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죽으면 현중이하고 김일등병이 둘이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현중이의 죽음이 막 자기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먼저 안 죽었어. 자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아 죽어야겠구나.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자 몸이니까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가능이 조금은 있다. 그럼 얘가 지금 죽겠다는 건 뭐야? 죄책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김일등병을 보내야겠다. 김일등병한테 야 앉아봐 김일등병. 자 너가 나를 업고 가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너도 생각하지? 네. 그러면 너 먼저 떠나. 이런 김일등병이 떠날까? 그럼 김일등병이 대위님 안녕히 계십시오. 꼭 사셔야 돼요. 이러면서 떠날 것 같아. 그러면 인간의 아이콘 김일등병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김일등병은 떠나면 안 되거든. 여기서 어떻게든 김일등병 혼자 보내려면 내가 없어지는 거에는 선택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죽어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결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김일등병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이유가 이건 거지. 야 저 포스 얘는 좀 귀가 나처럼 안 들으니까 자 포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야.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동남쪽에서 난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길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명령적으로 말해줘. 잘 들어라 이거야. 이제 나는 갈 거니까. 나 이제 죽을 거니까. 근데 너 혼자 가야 되는데 너 이거 잘 들으니까 방향 알려준 거야. 명령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게 외면했는데 현중이가 오죽 답답해서 혼자 먼저 갔어. 그럴 정도로 외면하면서 생명의 애착을 갖고 있던 이 주대위가 아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 이 김일등병이라도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이때 이 권총은 뭐야? 자살을 위한 도구지. 자살을 위한 도구. 근데 바로 그때죠. 그때는 항상 그때나 이때는 중요해. 바로 그때 주대위의 귀에 은은한 포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 자 여기가 밑줄 쳐 있잖아. 이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뭐야? 밑에 개 짖는 소리야. 근데 애들이 이걸 삼어절로 쓰시오라고 우리가 나와. 근데 갑자기 이걸 삼어절로 착각해. 어절이 글자 쓰기나. 그럼 이제부터 고민에 빠진다? 개 짖는 소리인데 이걸 세 글자로 주면 개 소리 이렇게 쓰는 거. 그럼 안 되는 거야. 개 소리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삼어절로 사음절 좀 뒤집자. 이번에도 막 그랬다며 그 두꺼비인가 무슨 거에서 애들이 삼어절로 써야 되는데 막 사음절로 쓰시느라고 막 고생하시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까도 어떤 친구가 그 우리 그 19등 20등 고 반열에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니 걔가 18등치고 보지 그 반열에 있는 하나는 구름이라고 써야 되는데 구름이라고 써가지고 틀렸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90점 얼마가 된 거야.
걸어 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고개 이렇게 오선도선 오선도선 막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 그때 뭐 잠을 좀 들자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윤사 때문에 그날 밤을 샜대. 그래도 90도 맞은 게 신기해. 자 근데 이제 애들이 진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늘 그랬잖아. 가서 좀 확인해라. 왜 아닌데 이게 살짝만 눈을 들어 살짝 보고 아 롬이구나 이러고 쓰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 그래서 무릎 이렇게 썼다는 게 틀린 거 아니야. 우리 중에도 있지만. 자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 조절을 잘하긴 해야 돼. 그래서 이거 개소리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개 짖는 소리 3호절이야.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요. 그 포소리 사이에 멍 이런 소리가 들렸나 봐. 왈인가? 자 이게 들릴 거야. 처음에는 그도 주대위도 설마 개소리? 막 이랬는데 개소리 소리 막 이랬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김일등병이 고개 만들고 이래. 무슨 소리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타는데 다시 들려와.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그래도 김일등병은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얘기하면 개 짖는 소리 같아. 개 짖는 소리? 벌떡 일으킵니다. 벌떡 일으켜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치면서 얘가 가. 왜 희망이니까. 개 짖는 소리라면 인가가 있다는 게 틀림없잖아. 우리 인류 최초의 가축이 개라며. 그러니까 인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야, 이게 살았다. 희망.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진짜 너무 가깝대. 이 등성이만 넘어가면 이때는 거야, 개가. 그럼 내 귀에도 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내 귀에 안 들리거든? 왜 이건 뭐야? 내 귀에 왜 안 들려? 그냥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지.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안 들리지? 그러니까 얘는 이 주대위가 너무 못 먹고 지치셔가지고 아니면 너무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상상 임신도 있다고 이게 헛것이 들릴 수 있잖아. 너무 간절히 원하면.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김일등병이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다시 도로 누워요. 절망합니다. 김일등병. 가서 뒷걸음쳐서 가서 누워. 자, 주대위는 김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이때 무엇은 희망이죠? 자, 그리고 그 희망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어. 자, 그래서 김일등병은 들어 누우면 이제 그럴 때 김일등병은 내일쯤은 완전 절망이야. 까마귀 때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시체가 2배니까.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일 뿐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완전 절망하는 김일등병. 자, 그때 결심. 안 되겠고. 권총 장전. 하고 귓전을 때렸다. 이때 이제 권총이 역할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다 보니 어둠 속의 주대위가 권총을 나를 향해 이리 겨누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자, 김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근데 권총을 들이대면서 업으라니까 업었어. 자, 걸어라. 자, 권총이 계속 와가 있습니다. 자, 정서 왼쪽으로 가. 잠깐만 앞으로. 이러면서 계속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주대위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에도 김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걔는 짖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자, 그러니까 자꾸 의식이 주대위가 왜 그러지? 혹시 주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아닐까? 그렇다면 헛개비 소리 때문이라면 하필 우리의 운명은 이게 뭐냐? 왜 하필은 그때 헛개비가 들려가지고 아니 그냥 누워서 죽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먹은 것도 없지. 오늘 하루 종일 걸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의 운명이야. 아 진짜. 자,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가진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우리 김일등병은 주대위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왜 이런 생각 1도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원망이 되는 거야. 왜?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래서 이제 주대위를 향해 거듭 복받쳐 오르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주대위에게 뭐가 생겼어? 원망이 생긴다. 왜 그러시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초 북배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걷는 건 순전히 뭐 때문이야? 권총 때문이야. 왜 본문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서술자가 써줬어. 그것은 걷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권총 때문에 걸은 거다.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같아. 그제서야 김일등병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조금 일치불일치가 나올 때가 있어.
김일등병에게도 이제 개 짖는 소리가 들린 거라 얘들아. 들렸다? 자, 그럼 이제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이 김일등병. 진짜 희망이잖아. 아까 개 짖는 소리 얘기하니까 이거 벌떡 일어났잖아. 그럼 이제 벌떡 힘이 생겨가지고 씩씩하게 애기 때 먹은 이제 젖 먹은 힘까지 다 발휘해갖고 막 달려서 인간을 향해 돌진할 것 같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자,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 먼저 개 짖는 소리 듣습니다. 자, 그랬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긴 했으나 너무 지친 우리 김일등병은 그것이 얼마한 거리에 있는지 짐작도 안 됐고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어. 몸이 여전히 무거운 거야.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몸이 너무 힘들고 그저 주저앉고 싶을 뿐이었다. 요거야.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를 듣자 이제 막 힘이 난다. 이거 아니야. 주저앉고 싶을 뿐이었다. 자, 그렇건만 쉬어갈 수도 없었다. 여전히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가 앞까지 인도하는 것은 순전히 권총의 힘이었고 그거를 계속 힘을 싣고 있던 게 누구야? 주대인인 거지. 주대이가 이제 우리 김일등병은 어떻게든 살리겠다. 나도 살면 좋고 뭐 이런 거야.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짚고 있는 개의 그림자 이게 보여요. 그걸 느끼는 순간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벼랑과 물러나면서 업힌 주대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주대가 힘을 잃은 거죠. 얼마나 집중했으면 생각해봐. 이거 하나라도 잘못 들으면 안 된다. 모든 걸 귀에다 다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러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탁 이런 거다. 이건 이제 열리교말이라고 해서 만약에 죽었다 주대이가 이러고 죽었어. 그럼 이거는 여기 뭐야? 주대이의 희생정신. 인간의 이게 주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같이 살았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삶에 대한 의지와 애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결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어느 방향으로 보든 상관은 없다. 자, 이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권총, 아군의 포성, 그다음 개 짖는 소리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권총 같은 거 정리 한번 하시면 권총은 앞에서와 뒤가 좀 다르죠. 개 짖는 소리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 이 권총이 개 짖는 소리를 듣기 전과 그 소리를 중심으로 이 전에서는 개 짖는 소리 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자결을 위한 도구였죠. 자결해야겠다.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우리 김일등병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길을 그나마 열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결국 뭐야? 자신이 살 거라는 삶의 희망을 버리죠.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희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누구지? 그 현중이 그러니까 죽게 한 것도 자기 잘못 같고 이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그 다음에 김일등병을 살리고 싶다라는 인간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타난 자결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후에서는 이제 뭐해? 이건 그야말로 이제 희망이지 희망. 근데 김일등병을 위협하긴 하죠. 김일등병을 위협해서 위협하는 도구인데 이때 위협이라는 건 위협은 뭐 때문에 위협하는 거야? 삶의 희망을 나타내는 수단. 위협을 통해 희망을 뭐 보여주는 거야? 희망과 의지. 희망, 의지를 보여주는 도구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억한다면 이 두 단어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결의 도구, 희망의 도구.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요 개 짖는 소리는 그럼 어떤 역할이냐? 개 짖는 소리는 당연히 희망이죠. 이 전까지는 희망이 없었으니까. 자, 두 번째에서는 그쪽 전환이라고 볼 수 있지. 그 전까지 자결하려던 이게 만약에 개 짖는 소리 안 들렸으면 이 소설이 어떻게 쓰여졌어? 죽고 막 김일등병에서 울고 막 그러다가 울면서 눈물 따면서 동남쪽이 어디냐 막 이러면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전혀 그런 소설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인간까지 인도하는 인간까지 도달하게 하는 아주 안내하는 도구, 안내하는 도구. 인가에 도착하면 인가에 도착하도록 안내하는 도구가 됩니다. 안내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분필 사장님을 만났다. 학고로 이 분필 공장에 가가지고 견학을 하고 왔어. 그런데 이 분필을 만드는데 도자기로 굽듯이
얘를 굽는데 8시간 동안 명품이었어. 근데 하고로모는 일본 말이잖아. 이게 원래 일본 분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계를 다 뜯어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뭐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원래 그 집안이 3대째 분필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자식이 딸이 셋인데 뭐 이제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대.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제가 그럼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만들게 됐다는데 이 이름이 하고로모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잖아. 그랬더니 하고로가 이게 이런 한자가 있거든. 이게 깃우라는 뜻이야. 우자인데 새 깃털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 이게 좀 깃털처럼 생기지 않았냐? 이건 사격문자 같아. 이 깃털. 자, 그런데 이게 하고로라는 뜻이고 모가 옷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새 깃털의 옷이라는 의미래. 근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나?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그분의 이제 할아버지쯤 되는 분이 분필을 만들 때 일본에는 유명한 분필이 이미 있었대. 그게 후지산 분필이었대. 그래서 후지산 분필이라고 있는데 후지산이 일본의 제일 높은 산이잖아.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 그 얘는 후지산 분필이 이미 이제 유명한데 거기다가 낮은 산을 지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백두산 분필이 유명한데 거기다가 백년산 분필 이런 거 만드는 좀 그렇잖아. 근데 후지산보다 더 높은 산은 없고 그렇다고 에베레스트산 분필 이러기는 좀 그렇고 그래갖고 그럼 산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게 뭐냐? 아 새구나. 그래서 하고로모라고 짓게 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분필이 새처럼 새 털에 오신 거지. 새 깃털 옷 뭐 이런 것이야. 근데 이제 새는 하늘을 향해 날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하고로모를 열심히 수업을 해가지고 이 하늘을 나는 이렇게 학교를 많이 애들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이게 왜 그런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 성균관대학교 앞에 가면 성균관대 이렇게 금잔디 광장이라는 게 있거든. 금잔디 광장은 대단 조금의 생각밖으로 금잔디 광장이 되게 조그마하니까 기대 이하야. 자, 근데 그 금잔디 광장 앞에 이렇게 전광판이 있어. 하늘보다 더 높이 이렇게 써있다. 근데 그게 성균관대학교에 써있으니까 그 하늘보다 더 높이가 뭐처럼 읽히는 줄 알아? 스카이보다 위로 뭐 이런 뜻으로 읽혀. 그래서 아 진짜 스카이 너무 의식한다 뭐 이런 소리가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 하고로모를 보면서 나는 그 생각을 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되게 그 분필이 정말 정성껏 만드는 분필이구나. 그래서 나 비싸다고 돈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돈 안 하고 그냥 곱게 써야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원장님은 그 저희들이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주문을 하면 좀 싸게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가까이는 전달을 못하지만 저희 어디보다 싸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나머지 아마 최원주 원장님께 연락해가지고 분필 싸게 살 수 있다고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도 이거 하고로모 쓰거든. 근데 하고로모 좀 비싸긴 해요. 진짜 이 색분필은 정말 겁나 비싸요. 근데 흰 거는 좀 싼데 이거는 좀 흰 건 싼데 색분필 비싸거든.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 다 모아서 저희 하고로모 쓰시는 분들 모이세요. 막 이러고 원장님 모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개짖는 소리에 대한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군의 꽃소리는 처음에는 희망이었지만 일시적인 희망이고 나중엔 절망으로 간다. 이렇게 3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맨날 한눈 작품 한눈으로 이거는 뭐 또 여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지. 주대기는 이제 의지가 있고 우리 김일등 경 인간인데 난 현중이한테는 뭐 이기적 인물이라고 하기 좀 불쌍하지만 이렇게 돼버렸어. 자, 그리고 아마 그 개미 그 꿈 얘기 나올 거. 꿈 얘기 선생님 안 하셨어? 개미? 꿈? 아직 안 하셨냐? 하실 수 있어. 그 개미 꿈 얘기는 우리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미 뭐 꿈을 꿨는데 뭐 개미가 목을 똑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 설명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전에 작년인가에는 선생님하고 나의 해석이 달라가지고 뭐라고 하셨어? 개미가 목을 자르는 걸 뭐라고 하셨어? 꿈 얘기? 개미 목 자르는 목을 무엇을 의미한다? 그때 그럼 거대 권력은 뭐라고? 실명을 못했어요. 응? 북한에서 막 전쟁 일으킨 사람. 러시아 뭐 이런 소련 뭐 이런 거대 권력. 그런 의미가.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현준이가 그거 보는 건 웃기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극공의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왜 그 꿈 얘기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 해석이 좀 달랐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생님들 해석을 내가 필기를 좀 줘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 해석에 맞춰서 설명할
지금도 지금 내 생각과 좀 다른 설명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거를 다른 문제집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내 말이 맞거든? 근데 작년에도 선생님들하고 좀 달라갖고 그 의미 부여 부분이 조금 달라서 필기를 연주가 준다. 그럼 내가 이제 선생님 설명하신 경향에 맞춰가지고 보고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 안 가는지 조율해서 거기 설명할게요. 현준이가 그 앞에서 보지. 여 본문에 없고 이 앞부분에 있어요. 선생님 또 전문 다뤘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거기서 사실 그 꿈 얘기만 중요해. 꿈 얘기만. 네. 자, 그래서 작품 한 군데 보시면 되고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작품 속으로 나옵니다. 그거 뭐 학습활동 그냥 1번 똑같아요. 희생정신부터 뭐 이런 거. 자, 2번은 이제 이게 다른 전후문학과 좀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역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건 전개 양상 나와 있는 거여서 뭐 돌 던지는 게 무슨 의미냐, 포소리 났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고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자, 포소리와 괴짖는 소리의 의미. 포소리는 잠시 희망이었지만 이제 너무 멀어서 절망했는데 괴짖는 소리는 이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유해. 자, 유해는 거기다 일단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의식의 흐름 기법. 자, 유해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대. 유예. 작품 너머로. 자,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 있어요. 얘도.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 얘는 또 그리 어려운 게 막 시점이 바뀌어. 시점이 바뀌고 뭔지 모르겠어. 무섭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뭐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랬는데 끝까지 전향을 안 해요. 아마 북한 애들한테 잡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뭐 얘가 전향을 안 하니까 이제 총살을 당하는 거야. 총살을 그 죽음 직전에 얘가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라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쓴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제 결론 너는 사형이야 라는 결론을 받고 그로부터 1시간인가 뭐 그 시간 동안에 느끼는 거 그런 게 이제 소설화 돼 있는 거 우리 거의 끝부분에 있는 부분만 수록돼 있습니다. 자, 그 후 몇 번이고 10분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결정됐어요. 넌 사형이 아니거든. 자,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자,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문장 되게 짧죠. 뭐 간결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시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네요. 현재 시제.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1인칭 같죠.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 뭐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뭐 이제 경련이 일어나고 자, 발자국 소리가 난다. 계속 현재 시제네요.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딘가에 딱 밑 같은데 얘가 갇혀 있는데 이제 발소리가 막 나고 사람들이 막 말하는 소리가 되니까 아, 이제 진짜 처형하려나 보다. 시간이 되었나 보다. 자, 문이 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빛이 들어와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건 얘가 이제 사람의 말소리랑 그 이제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아,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 사다리가 내려오겠지. 그럼 그거 타고 올라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형이 집행되겠지. 뭐 이런 거죠. 숨 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아닌가? 아직은 죽는 순간이 아닌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의식대로 계속 따라가는 거죠. 몽롱한 의식의 차고 탓인가? 이제 또 들려.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오는. 점점점 정확한. 여기까지는 1인칭 같은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봐. 그는. 갑자기 그는 왜 나오지? 전지적 작가였나?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점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아까 이제 내려올 거다 했더니 진짜 내려오네요. 자,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이런 거지. 진짜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써 있죠. 시점의 변화.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거야. 자, 3인칭이 된다는 건 1인칭은 주관적인 거잖아. 그지였나요? 3인칭은 객관화된다는 거야.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좀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화된다. 자, 중략 있고 자, 죽음이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어떤 게 좀 인간적일까?
어떤 이제 그 어떤 모습이 인간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는 걸까? 아 죽기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 하고 그게 켜 있어? 아 화장실 나는 에어컨 꺼달라고. 아니 그 생각해봐. 어떤 게 진짜 인간다운 모습일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인간의 품위를 인간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 흔들림이 없어야 돼. 무너지지 말고 오줌 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대부분 오줌 싼대잖아. 그 사형장 알지? 사형장? 이게 사형수도 우리나라는 뭐 사형 집행 거의 안 하지만 사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애들이 똑바로 걷는 애들이 거의 다 없고 그 다음에 거의 막 애들이 대부분 오줌 지리고 막 그런데요.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사실 품위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노인들한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죽을 때까지 대소변을 내가 가릴 수 있길 바란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죽음을 목적으로 둘 때 그런다는 거야. 그럼 이 소설에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거의 흔들림이 없어야 돼. 죽음 앞에서. 그게 이제 의지가 드러나요. 자, 그래서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로 다리를 바로 잡는 거야. 흔들리면 안 돼. 떨린다고 그냥 떨리게 냅두면 안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정확히 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냥 흐느적이 아니라 정확히.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그 자신의 신념을 흐트리지 않겠다. 이게 그거였거든. 너의 신념을 꺾으면 살려줄게. 그럼 빨리 꺾어요. 얘가 너가 신념을 안 꺾으면 넌 죽어야 돼. 근데 얘는 안 꺾은 거거든. 근데 이 죽음이 진짜 실행될 때 여기서 꺾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자,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자, 눈에 한 박 쌓인 힘 두 길이에요. 이 두 길. 몇 사람이나 이 두 길을 걸었을 거냐.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따옴표를 생략했습니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닿은 길이오. 그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 없을 거요. 원래 따옴표죠 여기까지. 근데 따옴표가 생략돼 있고요. 우리 구보시에서도 봤잖아 따옴표 생략. 자,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자, 이봐 밑줄 쳐주고 정확히 걸어야 한다. 이건 의지지.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는 게 인간이거든요. 시지프스 신화도 그거잖아. 맨날 불이 떨어지지만 다음날 또 올리는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절망하면 안 돼. 그냥 내 성적표 보고 절망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성적표를 보고 절망한 애들은 끝으로 가거든. 근데 그걸 절망하지 않은 애들은 그 절망 안 한 것 때문에 보상을 받아. 진짜 입시를 너희들은 입시 처음이지? 나는 입시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서 정말 많은 애들을 봤는데 시험 망쳤다고 근데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막 흐지부지한 애들 있어. 근데 똑같이 망쳤어도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 최선을 다한 애들은 그 상황에서 입시를 잘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돼.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그 망가뜨렸다는 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딴 소리를 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래도 되고 그래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야 되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자,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가야 한다. 자, 사수 준비. 이것도 따옴표죠. 자, 총탄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이거 공감각이다. 이거 중요해.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청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나 이거 끝까지 하고 싶은데 끝까지 하면 너희들 좀 싫어할 것 같아서 정확히 7시에 끝낼게. 다음 주에 이어서 맞이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그 평가 문제지 9단원 풀어오시면 돼요. 이게 푸시고 혹시 뒤에서 안 푸신 분들은 공산탄중까지 가슴 풀어주시면 됩니다.